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평가 5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챕터는 원래 이제 4주차가 끝나고 5주차부터 선생님들을 강의실에서 한마음센터 1층에서 한마음센터에서 좀 같이 뵐 수 있기를 희망을 했습니다만 강력한 코로나의 방해로 5주차도 이렇게 현재 녹음을 해서 탑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지금 코로나가 세상의 질서와 사회 문화를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별거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라 무시했던 것들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많이 바꾸고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화된 현대사회 6차 산업, 5차 산업, AI,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이렇게 사회가 마비될 수 있구나. 또 이러한 현상으로 한 달 정도가 되면서 사회 경제에도 아주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곧 물품 전쟁, 먹을 거 사재기, 1차 농업의 생산성 저하 문제도 하고 있죠. 유럽에서는 벌써 이제 농산물 수확을 못해서 일꾼들이 없어서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많은 동남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께서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니까 벌써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바뀌고 이런 변화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현실에서 좀 답답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 대비해서 개인위생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곧 이제 강의실에서 손님들과 함께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5장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사회 문제 및 욕구조사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 또 욕구조사 니즈 분석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 행정론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 소음이 나서 중복되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얘기는 다른 과목에서도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기초적인 부분이어서 반복 수업을 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에 여러분께서도 꼼꼼하게 잘 좀 한번 같이 공부를 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보통 이제 사회 문제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번 배우셨나요? 어떻게 정의하죠? Social problem. 우리 사회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다. 이건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왜 이렇게 가지? 지금 변화되는 사회에서 이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좀 바꿔보자 라고 요구를 하는 것, 느끼는 것. 그게 사회 문제입니다. 학문적으로는 둘 이상, 개인이 아닌 둘 이상 그룹이나 아니면 단체나 여러 명이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조금 개선돼야 될 문제라거나 아니면 바꾸어서 나가야 될 문제라거나 아니면 현대사회는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문제들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난관에 극복해 있거나 어려움에 봉착된다라고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사회 문제입니다. 예로 이전에는 빈곤에 관한 문제, 고용에 관한 문제, 또 이렇게 개인 위생에 관한 문제, 보건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어떤 사회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생각지도 못한 중독의 문제,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약물 중독, 담배, 마약, 이런 약물에 관한 중독에 관한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잘 변화돼서 이제 그런 걸 개선되어야 된다고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의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 또 요즘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렇게
전산, 컴퓨터 인터넷 시대가 돼서 N번방 뭐 이렇게 뭐 박사방 뭐 이런 거 보셨던 것처럼 이전에는 속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로 간주되었던 부분들이 네,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뭐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오히려 이제 사회 문제화가 되어서 지금은 아주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변화되어야 되고 엄벌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재반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게 바로 사회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욕구조사 분석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 문제와 욕구조사 분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욕구라는 건 뭐 영어로 니즈, 필요한 거 아니면 원트, 바라는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니즈라는 것도 어쨌든 우리가 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한 니즈는 뭐냐면 사회 문제처럼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바라는 것들 원트, 니즈라는 건 뭔가 부족해서 채워지기를, 보충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게 심리적인 부분이 됐든 신체적인 부분이 됐든 아니면 사회적인 부분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다 욕구인데 그 요구에 대해 욕구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걸 해결해 나갈 방법들을 만들어내서 프로그래머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갈 거냐, 프로그래머 할 거냐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를 오늘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집중하셔서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첫 번째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사회 문제를 바라볼 거냐 네, 하는 겁니다.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네, 그 다음에 사회 개선에 관한 부분인지 사회 환경적인 문제를 바라볼 건지 뭐 여러 가지 관점을 한번 같이 보고요. 사회 문제 분석을 위한 지침, 또 욕구에 대한 개념, 욕구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욕구를 분류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어떤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욕구 조사한 거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죠. 시대는 이제 아주 인류 역사가 이제 뭐 그냥 당장 우리가 서기로 따지고 있는 2020년,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단기로 따지면 4천 몇백 년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회의 흐름을 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화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뭐 이제 옛날에는 뭐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천리 시대로 이렇게 하고 그 변화되는 시기가 굉장히 길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뭐 산업사회에서 신산업사회로 이제 신산업사회가 인공지능 AI의 사회로 바뀌는 것들, 심지어는 이제 컴퓨터에서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인 이세돌을 연전연승을 했죠. 한 번만 주고.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차세대 이제 AI들은 뭐 이제 뭐 그 정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변화의 속도가 자가습득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그런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사회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매우 삶의 모양이 매우 복잡해지고 또 다양해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단일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백이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이 아니면 그런 주장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뭐 많이 줄어들었고 저 또한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돼. 함께 어울려서 공동 번영을 이루어야 될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적으로 이번 코로나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방벽을 다시 쌓는다거나 아니면 그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류다발적으로 퍼지는 것들을 보면 아 정말 글로벌화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글로벌화 추세에 떠밀려서 신금융자본주의가 유입되고 신빈곤층이 양산되는 사회 문제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사회 양극화 및 복지 양극화 현상마저도 더 심각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빈곤의 문제, 사회 양극화의 문제, 빈익빈, 부익빈의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들 중에 하나죠.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직업의 문제, 노동의 문제, 보건의 문제, 의료의 문제, 엄청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들의 어떤 근본을 보면 사회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대량 생산된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미처 그 대안이나 그 복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대응 어떤 하기 위한 어떤 생각들을 하기 전에도 벌써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그런 사회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도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프로그램,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다. 즉 변화되는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빨라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인식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빈곤에 관한 문제를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제가 수업을 할 때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를 하면서 빈곤의 사례도 많이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또 왜 그들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지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빈곤. 인류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많은 사회 문제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 하나죠. 대표적인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의 과제 중에 하나죠. 옛날에는 빈곤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죠. 너가 열심히 일 안 했고, 그러니까 너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네가 일 안 했으니까 너가 배고픈 거는 네가 책임져. 굶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네가 열심히 일하고 나가서 수확하고 과일하고 뭐 물고기 잡고 해서 먹으면 되는데 왜 안 해?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선, 내가 가진 거 조금 나눠주고 시혜를 준다거나 아니면 네가 스스로 해결해 라고 그냥 맡겨놔버렸던 그런 과거의 사례들이 있죠. 현대사회는 원인이 개인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모럴해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뭐 일하기 싫다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하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사회 구조적인 모순과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사회 구조적인 어떤 모순들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프로그램에서 가져야 된다는 인식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도 직업을 구할 수 없다라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서부터 교육받지 못해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아서 교육을 못 받아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직업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빈곤에 빠진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또한 잘 먹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기회를 갖지 못해서 또다시 또 새로운 빈곤층으로 양상되는 그런 악순환되는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사회가 바뀌어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 해결책들을, 복지 프로그램들을, 문제 해결 방안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 문제 중심에 있는 개인이나 가족, 집단, 지역사회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 필요한데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회 문제와 욕구를 조사하는 게 그 다음에 이 욕구를 조사해서 분석해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나와줘야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하고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의 해결 방안이 프로그램들의 진행 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구를 좀 고민을 해볼까요? 사회 문제가 아까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회 문제가 뭐입니까?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TV나 매스컴을 농담을 담아서 뭐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봅니다. 근데 과연 사회가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단순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이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연결되고요. 또 그 불행이 연결되면 그 불행한 사람들이 모여서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면 그게 이제 국가가 되면서 그런 국가가 되는 거고요. 또 그런 국가들이 모이면 우리 지구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는 무엇인지, 누가 사회 문제를 사회 문제라고 규정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튼하고 니스펫의 정의를 좀 보면 사회 문제란 사회 질서의 상당 부분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규범을 위배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행동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란 사회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 규범을 위배하고 있다, 그런 행동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호튼하고 레슬은 사회 문제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조건, 그리고 집합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 해결되어줘야 한다고 느끼는 것.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회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베이커의 정의 1991년이죠. 66년, 70년, 91년에 보면 사람들의 가치와 규범을 침범하여서 사람들을 사회적 대응으로 이끌고 사람들을 감정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끄는 조건이다라고 정의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 문제란 사회 질서나 규범을 위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그걸 혼자가 아닌 사회의 많은 구성들이 함께 활동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의 대응으로 이끄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의 문제다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니, 넉스, 스칼트의 정의를 보면 2002년이죠. 이제 90년대까지 정의를 갖고 이제 2002년으로 가까이 와서 보면 현대사회의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사회에 해가 된다는 것을 판단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 자, 한번 이게 중요합니다.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사회에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이 바로 사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 빈곤, 아까 설명드린 빈곤, 교육, 보건, 의료, 그다음에 직업,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사회에 해가 된다는 것을 판단한다. 교육받지 못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의 지금은 사회가 복잡해져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중에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주고 쉽게 말씀드리면 요번에 이제 이런 그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재앙 수준의 어떤 큰 위기가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단순하게 의료에서 시작을 했는데, 보건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이제 경제에까지 타격을 미쳐서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생산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사람의 교통수단을 옮길 수가 없죠. 바이러스가 옮겨질까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수입이나 이게 안 돼서 생산을 할 수도 없고, 원재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생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생산성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도 뚝 떨어져. 뭐 경제 호황 지수나 이런 것들이 뚝뚝뚝 떨어져서 이제 곧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이제 요동을 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사회에 해가 된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 개선이나 뭐 필요한 약을 써야 된다거나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거나 다 포함을 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내는 것이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기본소득제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시범사업도 제가 이따라고 설명도 드렸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현실 사회에서 시범사업이 아닌
현실 사회에서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는 기회들이, 계기들이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하고 있는 거였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2002년도에 제스트로의 정의는 사회 문제란 영향력 있는 어떤 집단이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 집단 행동이 해결될 수 있는 것 함께 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의 한 사람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여있는 개개인이 함께 어떤 공동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행동해야 돼요. 어느 한 부분만 움직여서는 해결될 수 없으니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능동적으로. 그게 이제 사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는 일반적인 정의, 상대적인 정의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정의는 보편적인 정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많은 문제들, 누구나 느끼는 문제들이 이제 일반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상대적인 정의죠.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으로, 역사적인 배경과 가치관 등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런 겁니다. 요즘 가장 크게 되는 게 젠더, 성에 관한 문제죠. 남성, 이전에는 젠더라고 그러면 남성, 여성 둘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결혼도 했어야 되고, 그래서 아이도 하면서, 그래서 사회가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사회가 계속 선순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남성, 여성, 제3의 성도 있습니다. 또 성전환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여성성이 많아서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다 제거하고 여성이 되고 싶어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군대 가고 싶어요. 남성이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저는 현재의 성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3의 성을 찾아서 하는 그런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한 가지 문제만 해도 상대적인 정의죠. 제3의 성을 누군가는 인정을 하는 사회도 있지만 저희 나라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트랜스젠더라든가 아니면 제3의 성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무언가 사회 부정이 있거나 아니면 또 불만족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동남아에도 트랜스젠더들이 많은 이유가 오랜 시간 한국과의 전쟁 500년에서 6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남성이 태어나면 다 전쟁터로 끌려가야 되니까 부모님들이 남성들 중에서 막내나 아니면 가족의 대를 이을 사람 하나를 아예 어려서부터 여성화 시켜서 여성으로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계속 남성이지만 자기가 여성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교육받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회에서 그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자라는 남성인데 여성으로 자란 그 사람들을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느냐? 아니죠. 역사적으로 500년, 600년, 1000년 동안 주변국과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키워와서 그런 문화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굉장히 상대적인 정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나라만 제 생각으로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다들 어렵습니다. 다들 많이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를 보셨던 것처럼 굶주리고 있는 많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남아메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빈곤한 가정들이 뭐 이렇게 전자제품을 갖는다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우리와는 많은 다른 의식들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대적인 정의다. 일반적인 정의와 상대적인 정의,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반드시 욕구조사도 해야 되고 필요한 그런 것들도 사회 문제 분석도 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만 환경적인 부분들이나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반드시 프로그램 안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성 정체성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하겠다고 막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호응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 나라의 상대적인 정의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사회 문제가 과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그 핵심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 지역 또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기본적인 윤리적 실천과 합니다.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전문 사회복지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당위적인 윤리적인 문제다. 사회복지사의 윤리 기준이 있죠. 사회 공공성을 위한다는 윤리 기준이 있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책을 만드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고,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의 가치와 문화, 관습,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시각도 있고, 주관적인 시각도 있고, 보편적인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전문 사회복지사가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는 당위성의, 윤리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 것을 포함을 해서 그 사회의 문제와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지역사회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가치와 관습,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양한 인구 구조, 구성, 그런 것까지도 이해를 해서 함께 보편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분들, 차별 없이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보는 관점, 하드캐스트와 월커, 하드캐스트, 그 다음에 웬컬, 파워가 정의를 한 걸 보면요. 첫 번째 사회 문제 정의란 어떻게 문제가 개념화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의 측면에서 주관적으로 또 객관적인 관점에서 경험되고 있는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문제가 조사가 되고 해결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사회 문제를 정의하는 관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객관적인 문제 관점에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시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사회 문제를 설명을 할 때 상대적인 관점, 주관적인 관점을 설명했던 것처럼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것들이 객관적인 것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사회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건지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관점,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사회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특정한 사회 문제나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또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보편적인 것보다는 개개인이 느끼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사역을 해야 될 일은 보편적인 문제도 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당신에게 주관적인 당신한테 문제가 될 수, 이게 주관적으로 개개인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여지면, 주관적인 어떤 문제들이 많이 모여지면 이게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전문 사회복지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에 따른 그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볼 거냐, 객관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보편적인 문제를 볼 거냐, 아니면 상대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방식에 많은 차이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사회복지사는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과 주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양쪽의 시각들을 고루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정치, 사회, 경제적인 분야까지도 조사를 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특정한 문제, 보편적인 사회 문제에 개입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개입 전략으로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하는 것들, 그런 구체적인 활동들을 하는 게 바로 사회복지사에 해야 될 일이고, 그러한 것들이 주관적인 문제나 뭐 상대적인 문제, 객관적인 문제들을 고루 통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구체적인 단계,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사회문제라 그러면 크기 및 범위의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나 조건을 문제로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문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죠. 사회문제라고. 두 번째, 공통으로 발견하고 규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문제라고 인식을 정의를 하고 여론을 만들고 이슈를 만들어서 그럼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네요 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두 번째가. 그래서 해결하도록 문제를 노력하고, 세 번째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보건과 같은 주요한 제도와 문제를 공식화하는 겁니다. 이건 그동안은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봐서 크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이전과는 달랐던 고유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니 이걸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두 번째라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 사회 모든 제도적인 틀 안에서 이 문제가 정말 이제 해야 된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실제 생활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끼리 얘기했던 게 선거철이 되거나 그러면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새로 뽑을 때 이런 게 문제, 우리 사회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이런 일련의 활동들도 제도와 문제를 공식화하는 거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사회 이슈가 되고 어젠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 이게 바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는 분석의 3가지 요소를 보면, 첫 번째가 사회에 대한 분석, 개인에 대한 분석, 문제 존재와 관련된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굉장히 어렵죠. 문제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회 문제라는 게 많은 개개인들이 주관적인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주관적인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식을 하고, 주관적인 인식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진 많은 개인들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수정을 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 사회에 대한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또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에 관한 문제들이 모여서 사회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들이 모여서 되어 있으니 그럼 앞으로는 문제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서 관련된 요소들은 어떻게 되는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 다 포함을 해서 문제 확인들을 하고 그 요소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더 보시기 쉽게 구별해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확인을 할 때 이렇게 사회에 대한 문제, 개인에 대한 문제, 그와 관련된 요소들까지도 다 분석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석한 분석 조사를 통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문제 분석을 위한 지침 확인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사실로 현재의 현상으로 사실로 옮겨가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사회문제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빈곤에 관한 부분입니다. 1964년에 루비에 라우리라는 그 연구자가 빈곤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지? 지금은 우리 그 사회복지를 하시는 많은 분들도, 일반인들도 그렇고, 저 사람 소득 수준이 얼마야? 그러면 중간 수준 50% 미만이니까 저소득층이네? 최저생계 기준 우리 아주 이번에 저희가 이제 재난지원금에 관한 부분들을 할 때 국민의 소득 수준의 70% 이하는 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지자체별로 국가에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 거잖아요.
70% 이하면 타당해라고 우리가 뭐 아직 인정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국가에서는 지정을 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이전에는 그럼 그 사람이 빈곤한 거냐 아니면 받을 만한 수준이냐 안 받을 만한 수준이냐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보통 느꼈을 추상적인 어떤 빈곤이라는 문제에서 사실로 현실 사상으로 내놓은 거죠. 어떻게 한 거냐? 소득 수준으로 빈곤이라는 것들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규정하는 돈으로 숫자로 환산해서 하는 방법을 도입을 한 게 바로 1964년에 라우디에 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4인 가족 월 최저 생계비 2016년 기준으로 176만 원이면 4인 가족이 월 최저 생계비가 이 정도는 있어야 한 겁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알려준 거죠. 요번에 중간소득 계산을 한 것도 2020년 기준으로 요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족 176만 원 중간소득입니다. 3인 가족, 2인 가족 얼마, 3인 가족 얼마, 4인 가족 얼마. 그래서 요 수준 생활소득이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넘으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회 문제를 분석한다는 건 뭐냐? 추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개념화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사회 문제 분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할 때 유의사항은 특정한 상황 또는 사회적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특정한 상황은 부정적인, 해로운 혹은 병리적인 것으로 판단될 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을 문제로 보는 것과 문제를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아는 것. 그래서 문제 분석을 할 때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빈곤에 관한 부분들이면 이렇게 월 2016년 기준으로 4인 가족이 월 176만 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딱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이것보다 낮으면 어려워. 정말 사람답게 살기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으면 그렇게 판단되면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4인 기준 가족으로 월 최저 생계비가 176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가족은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분석을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아는 것. 왜 이유가 되죠? 이러한 상황들 176만 원을 못 받는 상황은 왜 사회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176만 원을 4인 가족들이 못 받으면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가 어렵죠. 최저 생계비만큼도 못 받고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못 받으면 교육비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옷 입고 편안하게 자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저 생계비니까 다른 많은 TV나 다른 상대적인 것처럼 다른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문화 혜택이나 제도적인 혜택들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건강하게 자라는 기회가 적어지죠. 그럼 이 자라난 아이가 또 잘 교육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점점 빈곤의 악순환을 물려날 수밖에 이 사람들은 계속 빈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왜 그런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회 문제 분석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잠깐 5분 쉬었다가 나머지 수업 또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